1962년 8월 5일 새벽,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가 자신의 침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녀의 나이는 불과 36. 공식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이지만 사망 몇 시간 전 케네디 대통령의 친동생이 그녀의 집을 찾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안 그래도 소문이 무성하던 대통령과의 은밀한 스캔들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은퇴한 CIA 요원이 자백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그녀를 죽였다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데요. 이 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마릴린 먼로. 자, 가십 속에 가려진 그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곳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차량 전시와 더불어 레스토랑, 라이브러리, 이벤트 공간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마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70년 동안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기록들이 이곳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공개된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랑 마릴린 먼로랑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입구부터 정말 강렬한 이곳 첫 번째 공간은 헤드라인 룸인데요. 자, 마릴린 먼로 신인 여배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사실 이 신문은 그 당시에 실제로 발행됐던 신문은 아니고요. 가십의 소재로만 사용되었던 그녀의 진짜 가치를 새롭게 재해석한 그런 공간입니다. 헤드라인 룸에 대해 전시 디렉터에게 더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We really highlight here the intelligence of Marilyn, her passion for reading and learning, and also her being a businesswoman. You know, a little known fact is that Marilyn did own her own production company, and I think that's something wonderful that we have highlighted here. This might be my favorite. She turns rejection into reinvention. Absolutely. Marilyn over the years and from a very young age, and that's part of the story that's really important here because as we look at it through the Genesis lens and through resilience and strength and the courage to follow your own dreams, we highlight Marilyn being the architect of this icon that we know her so well today. 자, 그렇게 마릴린 먼로는 한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 가지 일화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 왜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한 기자가 잘 때 무엇을 입고 자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요? 저 샤넬 넘버 5요. 이렇게 대답을 하자마자 이 향수의 매출은 폭발했고요. 여전히 30초마다 한 번씩 팔리는 전설적인 향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기가 오를수록 세상은 점점 더 그녀에게 가혹해졌습니다. 그녀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1950년대는 미국이 이제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에 정말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영화, 잡지나 텔레비전 같은 소비재에 쓸 돈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이렇게 할리우드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런 면에서 마릴린 먼로는 대중의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화려한 모습의 아이콘이 사실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죠. 1926년 6월 마릴린 먼로는 노마진 모텐슨이라는 이름으로 LA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녀의 어머니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랑은 이렇다 할 관계조차도 없었고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위탁가정이나 고아원, 친구집,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굉장히 불완전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첫 번째 결혼을 16살 때 하는데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성장했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런 불안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잠시 안정이 찾아오나 했는데 그녀의 남편이 멀리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세계 2차 대전의 여파로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마진도 한 군수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을 하던 도중 한 군 사진작가의 눈에 띄게 돼요. 한 컷을 찍었는데 그 사진작가는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아, 정말 카메라 앞에서 특별한 매력이 있구나. 자, 이 운명적인 한 컷이 훗날 세계를 뒤흔들 대스타 마릴린 먼로로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마릴린 먼로가 그저 외모 때문에 혹은 운이 좋아서 대스타가 된 줄 아는데요. 사실 그녀는 대중들이 원하는 걸 예리하게 간파하고 전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할 수 있는 걸음걸이조차도 자신만의 시그니처 워크를 만들어냈는데요. 걷기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른바 먼로로크라고 하죠. 자, 이제 전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사방이 거울로 된 통로입니다. 노마진에서 마릴린 먼로로 변신하는 과정을 비주얼 아트로 표현한 곳인데요. 실제로 공간에 들어서면 사방을 둘러싼 영상에 압도되는데요. 전시를 보는 것보다 뭐랄까, 노마진이 마릴린이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공간을 가만히 감상하다 보니 한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였지만 그만큼 수많은 시선의 파편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녀의 삶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빛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겉으로는 가장 화려한 스타였지만 내면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비중 있고 진중한 역할을 맡고 싶어 할 때마다 돌아오는 조롱을 감당해야 했고, 세 번째 남편인 극작가 아서 밀러와의 결혼 생활도 결국 이혼으로 끝나고 말죠.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녀에게 유산이라는 아픔까지 찾아오는데요. 자,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던 마릴린 먼로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와의 연문설은 항상 있어 왔는데 그 소문을 증폭시킬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자, 1962년 5월 19일 대통령의 70생일도 축하할 겸 민주당 자선 파티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마릴린 먼로는 퍼포머로 무대에 서게 됩니다. 자, 마릴린 먼로는 생일 축하 노래를 각색한 그녀의 자작곡을 그녀 특유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당연히 대중들의 반응은 열정적이었고요. 그 축하 노래를 받은 대통령은 또 이렇게 화답을 하게 돼요. 이렇게 달콤하고 순수한 생일 축하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정계를 은퇴해도 되겠다. 지금까지도 이 장면은 가장 많이 회자되는 장면인데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뒤 마릴린 먼로는 자신의 침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고작 36살이었는데요. 공식적인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대통령의 동생이 보디가드를 동행하고 그녀를 찾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온갖 음모론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타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CIA가 죽였다, 마피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외계인의 존재를 발설하려고 했기 때문에 암살을 당했다라는 황당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허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그녀의 죽음이 가진 어떤 스펙타클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만큼 소문도 무성했던 마릴린 먼로.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70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그녀의 진짜 모습을 마릴린의 오피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공간은 그녀의 서재 공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녀가 직접 소장했던 책 3권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보면은 잠재의식 자기개발서이고 그녀의 전기를 쓴 작가의 소설책도 있고요. 저거는 천문학 책입니다. 마릴린 먼로의 책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떤 기자가 집이 만약에 불타면은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책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릴린 먼로는 정규 교육을 받지를 못했는데 그런 면에서 책은 그녀를 개발할 수 있는 훌륭한 영화 배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히 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안식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릴린 먼로를 비롯해 전 세계 유명 인물의 IP를 관리하는 ABG 본부의 부사장 데이나 카펜터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So I know you guys are protector of the Marilyn Monroe brand in picking who to collab with, who to partner with. So why Genesis House? The opportunity to strive and push forward. I think the looking forward and really always pushing the boundaries. Marilyn pushed the boundaries in her career, in her contracts with the film studios, in what was expected of her. And Genesis does that kind of throughout everything that they do, whether it's the design of their automotive division or even having a destination like this, which is really unheard of for an automotive company to be able to sit here and be able to build this beautiful exhibition that we're sitting within and actually focus solely on something that's cultural and art. That's for us is something that pushes the boundary, and we thought that was the most perfect shared synergy. Right. So this is an amazing place. You've done an amazing job. Thank you so much. Right. And what I like most is that we get to really see what she was really like, not the tabloid headlines. Correct. Right. So what was she really like? Tell us. Marilyn was a very thoughtful person.
She owned over 400 books when she passed, and they covered a variety of topics. No one knows that. Nobody talks about that. They talk about her film career, which was quite an achievement, but we really felt that there was a much more deep story behind Marilyn. 남들의 편견을 이겨내고 책으로 내면을 채우는 데 집중했던 마릴린 먼로. 하지만 대중은 이런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1955년에 찍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읽고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이거 읽는 척하는 거다 하고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녀는 이 두꺼운 책을 항상 차에 가지고 다녔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소리 내어서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릴린 먼로는 28살에 자신의 이름을 건 본인의 프로덕션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그 당시에 스튜디오들의 파워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20세기 팍스, 패러마운트, 워너브로더스 이런 대형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힘을 생각하면은 배우가, 그것도 여배우가 제작사를 차린다는 거는 흔한 일도 그리고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대본과 메모들을 직접 보니 화려한 이미지 뒤에 있던 마릴린 먼로의 고민과 그 시간이 더 가까이 느껴졌는데요. Is this the actual call sheet for Something's Gotta Give? Yes, that Oh, is. wow. You'll actually see it right here in person. You'll see paperwork from the Marilyn Monroe production, a call sheet here, her SAG card, which is very, very special, and of course her phone book here. 섹시한 배우를 넘어 자신의 커리어를 직접 만들어가려 했던 사람 마릴린 먼로. 자, 먼로는 이 책상에서 대본도 분석하고 감독과도 연락하고 심지어 대형 스튜디오들을 상대로 수익을 나눠 가질 권리까지도 협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If we start over here on the left, you're going to find one of Marilyn's favorite pieces. It is a wool suit that she often wore, and she most famously wore in front of her office here in New York, Marilyn Monroe production. Certainly a beautiful piece, and again, showcasing this strong businesswoman side of her. 이 얘기를 들으니 저는 이 옷이 CEO 마릴린 먼로의 전투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대담한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엘라 피츠제럴드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최고의 재즈 가수였지만 큰 무대를 쓰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릴린 먼로는 그 큰 무대의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엘라 피츠제럴드를 세우면은 내가 무조건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겠다. 그럼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녀는 약속을 이행했고 엘라 피츠제럴드는 덕분에 그녀의 커리어에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뉴 비기닝스 홀. 관람객들이 각자의 미래와 다짐을 직접 적어보는 공간인데요. 저도 이 전시를 보고 떠오른 문장을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Just like Marilyn Monroe. 나도 마릴린 먼로처럼 내 인생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가고 싶다. 그리고 보내기를 누르면 If you turn over to this screen here, we're going to watch your dreams be written Oh into my the gosh. stars. And there they are. Oh my gosh, I wish I had better handwriting, but it really makes a difference visualizing your dream. It does. There is a quote that's in the exhibition that Marilyn said about her dream when she was younger and knowing that she was in Hollywood in such a competitive environment. But she was not worried about all of the other girls who wanted to become a movie star because she was dreaming the hardest. And she certainly was. We are still talking about her to this day. We're still finding inspiration from her story. And that all started from a dream. And this part here, as you mentioned, it's impactful to see that dream of your own and start writing your own story. Do you think the brand Genesis is also a dreamer? Absolutely. Being a younger luxury brand around for 10 years now, it started with a dream, right? To build this luxury automotive brand, certainly in an industry where there are plenty of competition and also legacy luxury automotive. We have broken away from that legacy to write our own story through Genesis in our own creative way, through the vehicles and also through culture, which is what Genesis House is all about. So do you think the kind of goal or where Genesis headed in terms of like defining new luxury is kind of like in the similar path as Marilyn Monroe's journey? Absolutely. We find inspiration from Marilyn's ability to self-create and self-authorship, which is exactly what we're doing now with Genesis.
한 사람의 주체적인 삶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영감을 주는지 전시를 보고 너무 잘 알게 되었는데요. 자, 할리우드가 씌워진 금발의 미녀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본인만의 길을 개척한 선구자. 자, 이 점에서 제네시스 GV와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 제네시스의 GV는 비에컬이 될 수 있지만 versatile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versatile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축구에서 versatile player,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틀을 깨는 럭셔리,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방법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그 어떠한 가치. 자, 그것이 바로 마릴린 먼로와 제네시스 GV를 이곳 문화의 도시 뉴욕에서 만나게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전시는 여기에서 끝이 나고요. 또 특별한 경험이 2층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가 제네시스가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전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2층에 올라오면 식당도 있고, 이렇게 햇살 좋은 테라스도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예쁜 게 오고 있는데요. Ooh, really pretty. 이 칵테일에는 마릴린 먼로의 취향에 한국적인 해석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Ooh, so champagne, soju, and cherry. Wow. 마릴린 먼로가 즐겨 마셨던 샴페인에 소주와 루비레드를 더해 만든 칵테일이라고 하는데요. 보자마자 색이 너무 예뻐서 저도 한번 맛을 봐봤습니다. 오, 맛있어요. 근데 이 색깔이 마릴린 먼로 하면 우리가 뭐 핑크색, 빨간색 이런 거를 조금 떠올리곤 하는데 실제로 진짜 좋아했던 색은 초록색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피스타치오 치즈케이크인데 겉에가 약과라고 합니다. 약간 단면 보시면은 이런 느낌? 이질적일 줄 알았는데 맛있어요. 생각보다 조화가 굉장히 잘 돼요. 자, 이 요리는 일단 탕평채를 재해석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안에 보면은 이게 오징어인 것 같고요. 이게 유자 폼이고 여러 해산물들. 탕평채가 궁중 요리잖아요. 마릴린 먼로도 이제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것처럼 옛날 궁중 요리를 좀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뉴욕에서 이렇게 한식의 영감을 받은 파인다이닝이 굉장히 유행인데, 근데 파인다이닝은 사실 맛도 맛이지만 전체적인 경험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시를 보고 와서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먹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전시도 보고 음식도 즐기고 무엇보다 마릴린 먼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누군가의 진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